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1일 정오입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가 태영호의 남북동행이라는 이 페이스북에 매주 북한 동향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주 면밀하게 북한의 언론이라든지 북한 정권의 동향을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언론기관, 한국의 어떤 언론기관의 관찰보다도 정확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지난 4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있었던 동향인데 태영호 전 공사의 분석에 따르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1956년 김일성이가 친소파와 친중파로부터 몰렸던 1956년을 자꾸 들먹이는 걸로 봐서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김정은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줄 것이냐 뗄 것이냐가 문제다. 산소호흡기를 붙여준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포스트 하노이 전략 실현의 1단계 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대미, 대남에는 강경 모드로 중국과 러시아에는 우군 확보 전술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이 장기전에 대비한 자력 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김정은의 포스트 하노이 전력은 여전히 미국과 3차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핵 미사일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제재를 해제시키는 핵 굳히기 전략이다. 핵 굳히기 전략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제재는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현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쉽게 나서면 오히려 제재 해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전략적 의도가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이번 주라면 지난주입니다. 15일에서 21일 사이 자기는 군사 행보를 하고 최선희와 권정근을 내세워가지고 비난 행보를 하게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의전 담당 김창선 부장 일행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 행사에는 해군 사령관을 파견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시 곳곳에서 학생들의 집단 체조 연습이 시작되고 일부 주민들을 소개해서 5월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의 시정연설의 역사적 의의를 해설하는 논설들을 연이어 내보내면서도 대남 분야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선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게 태영호 전 공사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 채택 1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공동으로 기념하려면 앞으로 6일이니까 지금쯤 남북 간에 무슨 면밀한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보면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만일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고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 동결입니다. 동결.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올해 말까지 추방위기에 놓인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 연장을 받아내고 5월 중 시진핑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6월 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자국에 있던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다 돌려보내기로 유엔 제재가 결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산소 호흡기를 붙여준다면은 김정은의 대미 대남 강경 모드는 올해 말까지 갈 수 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슬슬 남북 정상회담을 넘겨다 볼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 군사행보, 비난행보를 이어가면서도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비추고 있는 것은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경제 후원 약속을 받지 못했으므로 일단 미국과의 협상판은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을 그냥 계속 유지한다는 것인데,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이 이념 분쟁을 할 때 어느 편에 들지 않고 그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도 그리고 소련으로부터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미국과 대결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 또 다른 방식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징조가 있다. 21일 북한 노동신문은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론을 발표를 했는데, 정론에서 현재의 북한 상황을 북한의 역사상 제일 힘들었던 1956년과 비교했다. 물론 북한 역사에서 6.25 전쟁이나 90년대 후반기 고난의 행군이라는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로서의 수령의 지위가 내부적인 파벌 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던 것은 1959년뿐이었다. 당시 김일성이 소련 등 동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모택동의 지시 밑에 팽덕회가 북한 당내의 최창익을 대표로 하는 연합파를 내세워 김일성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음모를 꾸미게 했으며, 이에 소련파도 가담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일성은 방문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여 당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연합파와 소련파가 연합하여 김일성을 뒤집어 엎으려다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빨치산파에 숙청되었다. 중국파와 소련파를 숙청한 것으로 하여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없었던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천일마운동을 벌여 난국을 겨우 수습했다. 이 점이 지금의 북한 상황과 비슷하다면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 사정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의 사정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가 체제 위기 또는 자신의 지도력을 어떻게 하면은 지켜낼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교를 한 게 1956년과 비교가 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956년에는 국제공산당 세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1956년 초에 스탈린이 제20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 연설을 했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하나님과 같았던 존재인 스탈린의 대학살 그리고 갖가지 실수를 6시간 동안 걸쳐서 규탄했습니다. 당시에 후르시초프는 서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때 김일성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세운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에 용기를 얻은 김일성의 반대파들이, 즉 친소파와 친중파가 합쳐서 김일성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김일성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렇게 함으로써 친중파,
신소파를 숙정하니까 소련, 중국으로부터는 원조가 줄어들었다. 그러려면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천리마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분석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푸틴이 어느 정도 김정은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인데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마음대로 풀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약 3만 명의 지금 노동자 중에서 다 돌려보내지는 않고 명분상 한 10,000명 정도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현금을 줄 수도 없고 기름을 대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다분히 이것은 푸틴의 계산과 김정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둘이가 만나면 언론에 크게 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 시진핑도 러시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김정은을 도와주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산소 호흡기 정도다. 산소 호흡기라는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그냥 이어주는 정도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지금 산소 호흡기를 붙여야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몰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되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절망할 필요도 없고 결국 한반도의 당사자 김정은, 문재인, 한국 사람 이 3자 중에서 가장 깝깝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고 다음은 문재인이고 그래도 한국 국민들, 정상적인 한국 국민들은 그래도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자원도 있다. 다만 이 막강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입니다. 동원력의 문제입니다. 동원력. 전쟁이라는 것은 동원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십 배 되는 아랍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동원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수십만 명을 한 24시간 안에 현역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 동원력. 우리 보수 세력은 크지만은 동원력이 약합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이 그 동원력을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